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디자이너 제이스케입니다. 오늘은 S&P 500 기업 파헤치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마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컨텐츠 진행은 기본 사항부터요. 사업 구조, 재무 구조, 그 다음에 가치 평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존의 기본 티커는 AMZN이고요. 기업명은 아마존닷컴입니다. 업종은 자유소비재로 구분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6월 5일자 기준으로 856빌리언 달러입니다. 한 주당 주가는 1738.5불이고요. 시가 배당률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글 파이낸스로 주가 흐름을 보면 더 10월 기점으로 하락을 했다가 2019년도 1분기 들어서 다시 상승하는 그림을 보였고요.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또한 자국 내의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소개를 드리면 북미 최대, 즉 미국 지역의 최대 전자상거래 그리고 온오프라인 쇼핑 중개 시스템을 구비를 하고 있고요. 자유소비재 업종이지만 현재는 소프트웨어의 최전선에 위치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12년 동안 일하고 나와서 그 현업자가 쓴 책이 있거든요. 아마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라는 책이었는데 최근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아마존은 태생부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지향하고 나온 기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해당 현업자는 해당 책에서 오히려 아마존에서 보다 오픈되고 진일보된 소프트웨어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기타 다른 소프트웨어의 파워를 아마존이 잘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회원 제도를 통해서 북미 지역의 회원 고객의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고요. 해당 기업은 1994년 7월 제프 베조스가 설립을 하였고 아마존닷컴은 최초의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는데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의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업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결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단위는 빌리언 달러입니다. 매출 구조는 크게 전자상거래 및 구독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사업 보고서상에는 두 개의 지역, 즉 북미 지역과 기타 국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아마존 웹 서비스까지 추가되면서 세 분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28%가 나고요. 다른 서비스 부분의 적자 및 투자 비용을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익을 통해서 흡수 진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북미 국제 아마존 웹 서비스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고요. 매출은 2018년도 기준으로 232.9 빌리언 달러였고요. 북미 지역의 매출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국제 서비스,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순으로 매출이 구성이 되어 있고 매출 구성비는 북미 지역이 61%, 국제 지역이 28%, 그리고 기타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 구성은 11%가 되겠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북미 지역이 7.3 빌리언 달러, 국제 지역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7.3 빌리언 달러로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마존의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 사업 부분의 매출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요. 온 오프라인 직접 판매라든지 3자 판매 대행, 구독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 등 이 모든 사업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보면은 전년비 매출이 31%, 무려 31%가 증가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북미 국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업 부문별로 나눠보면요. 온라인 판매, 그리고 오프라인 직접 판매, 그 다음에 3자 판매 대행, 흔히 풀필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매자가 별도로 있고요. 아마존은 물류라든지 고객 주문 접수부터 그 모든 과정을
수행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그런 사업 구조를 삼자 판매 대행 풀필먼트라고 표현을 하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구독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 기타 부문으로 나뉘고요. 16년도부터 18년도에 매출 추이를 보면은 전 부분 고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 웹 서비스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도 높고요. 매출 성장률 또한 전년비 47%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매출 비중을 보면은 온라인 판매, 직접 판매 부분에서 53%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풀필먼트 3자 판매 대행 부분이고 그 다음이 아마존 웹 서비스 순이 되겠습니다. 전년비 성장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부분에 걸쳐서 매출이 전체적으로 31%, 전년 17년 대비 18년 31%가 성장을 했고요. 무려 2018년도 그리고 2017년도, 2016년도를 차례로 보면 1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도 매출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존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재무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기점으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31%가 성장을 하면서 100조가 넘어가는 무거운 기업이 이만큼 성장률을 이룬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을 보면 2014년도에는 순이익이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를 기점으로 꾸준하게 양의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률이 그렇게 한 자릿대 수준으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금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기업이고, 그리고 매출 성장 속도를 본다면은 지금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플랫폼 효과를 통해서 순이익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수준에 이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출액 성장률은 주요 표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 대비 31%의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17년도, 18년도 많은 투자를 단행하면서 크게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현금 흐름을 14년도부터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 현금 흐름에서 14년도에 6.8 빌리언 달러 수준이었는데 18년도에는 무려 30.7 빌리언 달러의 영업 현금 흐름을 보이면서 약 5배, 거의 4배 이상의 영업 현금 흐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위에 차입금 증가에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17년도, 18년도 대대적인 자본적 지출이 일어나면서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처럼 주주 환원 정책에는 인색하긴 하지만은 이 재원들을 모두 성장 동력에 투자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또 다른 자본이익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존을 찾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시면은 14년도 1.9 빌리언 달러 수준이었는데 18년도에는 무려 17.3 빌리언 달러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요. 배당 성향은 배당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프리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아마존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아마존처럼 매출액이 크게 증대하면서 향후에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진 기업에게는 프리캐시 플로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평가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리캐시 플로우 기준, 즉 아마존의 상개년 프리캐시 플로우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을 해서 한번 그래도 해당 기업의 프리캐시 플로우 기준의 가치평가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18년도 17.3 빌리언 달러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있었죠.
16, 17, 18년도 즉 16년도 9.7 빌리언 달러에서 18년도 17.3 빌리언 달러 수준이 되려면 연평균 아마존의 프리캐시 플로우는 21%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간 프리캐시 플로우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가정한다면은 1년 후에 21 빌리언 달러, 2년 후에 25.4 빌리언 달러 쭉 나아가서 5년 후에는 45.3 빌리언 달러고요. 연구 가치는 해당 성장이 멈춘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 가치를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동일하게 해당 멀티플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요. 3.3 할인율일 때, 그리고 4%의 할인율, 5%, 6.7, 10%의 각 할인율에 따른 기업 가치를 한번 더해보고요.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순현금 흐름을 더하게 되면 가치 할인율이 3.3 그리고 4%일 때 현재 시총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마존과 같이 성장성을 먹고 성장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이러한 프리캐시 플로우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가치평가가 100% 정확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한 매니저가 아마존을 매수했던 이유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기업이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해당 플랫폼 효과가 향후에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독보적인 전자상거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그리고 한국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존을 바라볼 때 아마 성장성을 보고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아마존 프라임처럼 북미 지역에서 독보적인 회원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영상 그리고 배달 또 나아가서 많은 락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성장세는 점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S&P 500 기업 파헤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아마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